쇼미더 지식 시간입니다. 리더십. 우리 많이 들었었는데 예전에 한참 유행했다가 다시 또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팔로우십.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탁월한 팔로워가 돼서 인정받는 그런 직장인이 될까?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될까?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나눠주시기 위해 가인지 컨설팅 그룹의 김도희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아침에 찾아뵙는데요. 가인지 컨설팅 그룹의 컨설턴트 김도희라고 합니다. 와.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팔로워십 제가 앞에 이야기를 했지만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네. 이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반드시 요거 하나만큼은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원메시지가 있을까요? 제가 오늘 이 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책에 나오는 다양한 노하우들 중에 여기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직장인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다양하게 뽑아왔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원메시지를 제가 정해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들 중에 나에게 와닿는 내가 바로 실천해 볼 수 있는 것 그 한 가지만 얻어가시면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내가 얻어갈 수 있는 한 가지 집중해라. 이게 네. 원메시지네요. 그럼 한번 들려주시죠. 탁월한 팔로워로 인정받는 5가지 비밀.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여름에 제가 광고 대행사에 컨설팅을 갔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광고 대행사에는 한 팀장님이 계셨는데요. 그 팀장님은 눈썹이 굉장히 진하고요. 또 운동을 열심히 하셔서 몸도 굉장히 다부진 그런 팀장님이셨습니다. 그 팀장님께서 회사에 있는 팀원들이 하고 있는 그 대부분의 일들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컨설팅을 하면서 그분과 소통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리더를 변화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리더에게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요청을 했습니다. 직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줘야 된다. 성장 동기를 찾아줘야 된다. 원오원 미팅을 꼭 하셔야 된다.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요청을 드렸었는데 어느 날은 팀장님께서 저와 미팅을 하시는데 답답함을 호소하시더라고요. 내가 직원들에게 원오원 미팅을 하면서 부드럽게 이야기를 해보려고도 하고 또 피드백도 이렇게 줘봤는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팀원들이 자꾸 지각하고 실수하고 보고도 안 해주고 나에게 협조해주지 않는다 이런 답답함을 호소를 하셨습니다. 제가 이 상황을 겪으면서 분명 리더가 변화해야 되는 것 맞지만 팔로워들도 일을 따라주는 사람들도 잘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책 그리고 주제가 팔로워십이라는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고요. 이 책에서는 팔로워십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리더와 조화를 이루면서 자기주도적으로 일을 수행하는 팔로워의 태도와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직장 생활의 대부분의 시간은 팔로워로서 보내게 됩니다. 리더십을 발휘하는 순간보다는 내가 팀원이라면 팀장을 따라야 하고 또 팀장이라면 그 위에 상위 리더를 따라야 되고 경영자를 따라야 하는 팔로워십을 발휘해야 되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그 동료 혹은 리더와 조화를 이루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주도적으로 일을 수행하는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조직 안에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 팀으로 모이지 않았습니까? 내가 성장을 해야 조직을 성장할 수 있고 내가 이미 이 조직에 몸을 담았다면 성장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 실력을 쌓아서 성장하기 위해 자기주도적으로 일을 수행하는 팔로워의 태도와 능력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직급뿐만 아니라 직급이 높다 낮다를 네. 떠나서 이 팀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리더니까 맞습니다. 그 사람의 리더와 조화를 이루는 게 요즘에 너무 중요한 포인트인데 오늘 그 이야기 들려주시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 캠벨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미국과 유럽의 이제 기업체들과 함께 협력을 해서 사람들을 개별 면접하는 시간들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걸 통해서 알아낸 게 있는데 이 뛰어난 재능은 가졌으나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재능은 정말 뛰어난데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니 다른 사람들과 협력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다. 그리고 권위적인 태도와 행동을 가졌더라. 상사와의 갈등을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주로 그 회사 안에서의 관계에서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갈등까지는 아니어도 이 사람이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내가 이걸 어떻게 따라가야 될까? 하는
혼자만의 고민은 한 번씩은 다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조직 안에서 팔로워십을 이야기할 때 그래서 더욱 이 사람과의 관계, 우리가 나의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나의 옆에 있는 동료가 충분히 재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그리고 그 큰 범위인 팔로워십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에 나오는 5가지 그 탁월한 팔로워의 비밀을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내가 어떤 팔로워인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팔로워십을 가지고 있는지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질문을 4개 가지고 와봤습니다. 4개의 질문이 있고요. 그 오른쪽에 매우 그렇다부터 매우 그렇지 않다까지 내가 이 질문에 대해 어디에 속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상사의 결정에 동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상사와 조화를 이루고 이를 능동적으로 처리하며 상사를 적극적으로 돕는다. 2번째는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사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으며 이럴 때에는 상사를 적극적으로 돕기도 어렵고 그럴 마음도 없다. 3번째는 난 상사의 의견과 결정에 대부분 동의하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지시받은 일을 처리하는 것이 나의 주된 임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 4번째는 나는 상사의 의견과 결정에 대부분 동의하며 지시받은 일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함으로써 상사를 돕는다. 이 4개의 질문들 중에 가장 매우 그렇다에 가까운 것이 몇 번입니까? 그게 나의 유형인데요. 1번 유형은 탤런트형이라고 하고요. 2번 유형은 냉소형, 3번은 수동형, 4번은 수능형입니다. 나의 유형이 어떤 유형인지 기억을 하시고 제가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의 탤런트형이 여기 오른쪽 위에 있는 모범형이고요. 2번째 있었던 냉소형이 왼쪽 위에 있는 소외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켈리라고 하는 이 팔로워십을 분석했던 교수님이 분석한 내용인데요. 가로축에는 이 사람이 업무에 대해서 수동적이고 능동적인 것으로 두었고요. 세로축에는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하는 것, 그리고 반대로 의존적이고 무비판적인 사고를 하는 것을 세로축으로 뒀습니다. 이 가로축, 세로축으로 나누어서 팔로워십을 5개의 유형으로 나눴는데요. 오른쪽 위에 있는 모범형이 말 그대로 최고의 팔로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유형 중에 5에서 10%를 차지하고 있고요. 나의 업무에 대해서도 능동적이면서 리더에게서는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솔선수범하면서 내가 하는 그 일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팔로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아래 수능형을 보겠습니다. 수능형은 업무에 대해서는 굉장히 능동적이지만 리더 그리고 다른 동료들을 의존하면서 비판적인 사고를 하지 않는 그런 팔로워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전체 유형 중에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들 같은 경우는 리더의 권위에는 순종하고 그리고 지나치게 리더의 견해를 따르는 것에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왼쪽에 수동형을 보겠습니다. 수동형은 업무에 대해서는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동시에 팀 그리고 리더를 의존하고 비판적인 사고를 하지 않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유형 중에 5에서 10%를 차지하고 있고요.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고 지시 없이는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유형입니다. 그 위에를 보시면 소외형이 있습니다. 업무에 대해서는 수동적이면서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하는, 리더의 노력을 비판하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유형인 겁니다. 그리고 가장 가운데에 있는 유형이 실무형인데요. 가장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고요. 요구받은 일들을 수행하지만 그 이상은 하지 않는, 그리고 상사와 갈등도 하지 않는 유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유형에 속하시는지를 보셨을 텐데 우리가 추구하고 나아가야 하는 그 방향성은 모범형 팔로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에 대해서 능동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내가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하면서 주도적으로 일을 하는 것, 그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어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탁월한 팔로워로서의 5가지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조화, 자기 주도성과 열정, 실력, 대안 제시, 헌신, 이렇게 5개인데요. 하나씩 제가 사례와 또 여러분들 실제로 적용하실 수 있는 그 포인트까지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화입니다. 제가 앞에서 계속해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리더, 동료와 조화를 이루고 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외식 프랜차이저 컨설팅을 가고 있는데요. 그 기업의 한 경영전략실에 한 선임님이 계십니다. 눈이 굉장히 땡글하시고요. 항공과 출신이에요. 어떤 분이신지 상상이 되시죠? 그 경영전략실에 있는 그 선임님과 함께 일하시는 팀장님은 이제 입사를 하신 지 한 9개월 정도 되셨는데 이 두 분이 사실 한 팀으로 움직인 지는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 둘이 서로를 굉장히 의지하고 있으면서 경영전략실의 일들을 빠르게 잘 처리해 가더라고요. 이게 어떤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들이 팀워크를 발휘할 수 있을까? 저는 그 선임님의 선임님이 이 팔로워십을 잘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 이 조화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잘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둘 다 너무나 바쁜 시간이었는데 팀장님한테 찾아가서 팀장님 저희 창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바쁘시죠? 우리 제가 나중에 시간 되면 하겠습니다 했더니 팀장님께서도 나중에 저도 시간 내서 같이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일단 이 선임님께서도 상황을 잘 공유하고 그리고 리더와 소통하는 것을 굉장히 잘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팔로워십 중에 이 조화를 잘 갖추기 위해서 해야 하는 요소들은 첫 번째는 리더의 단점을 보완해 주는 것입니다. 리더 그리고 무언가를 결정해야 되는 그 사람도 어쩔 수 없이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팀으로 모였기 때문에 그 리더의 단점을 내가 찾아서 보완해서 같이 결과물을 잘 만들어줄 수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크로스체크 부탁드립니다. 라고 리더에게 전달을 해서 그 리더를 그대로 존중을 해주는 것 그리고 안정감을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마지막 호렌소를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렌소라고 하는 건 일본 회사에서 강조하는 일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실제로 그 일본 회사에 붙어있는 포스터라고 하는데요. 호렌소가 호가 보고, 렌이 연락, 소가 상담이라고 합니다. 옆에 있는 뭐 타이밍 좋게, 알기 쉽게 이것들은 왼쪽에 있는 포스터의 내용을 직역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리더에게 타이밍 좋게 그리고 알기 쉽게 말하기 어려운 것도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라. 정확하게 늦지 않게 침착하게 이야기를 해라. 그리고 상대에게 구체적으로 늦지 말고 상담을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소들 중에 내가 한 가지 실천해 볼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리더와 소통하고 리더와 조화를 이루는 그런 팔로워로 거듭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주도성과 열정인데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경영전략실의 팀장님 같은 경우는 이전 직장에서 13년 정도 선박회사에서 일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서야 이제 외식업으로 오게 되신 건데요.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편안한 공간에서 새로운 곳으로 벗어나는 일이고 또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하는 영역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팀장님을 보면 분명 어려움도 있어 보였겠지만 그 안에서 이를 향한 열정은 반드시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시게 됐냐라고 여쭤보니까 꿈이 있다고 하십니다. 한 10년 뒤에 아내와 같이 빵집을 차리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 베이커리 집에서 아내와 같이 그 베이커리 집도 운영을 하고 그리고 어떤 컨설팅도 같이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꿈을 쫓아서 외식업 회사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일을 하면서 팔로우를 하면서 자기주도성과 열정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이 회사에서 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삶에서 반드시 추구하고 싶은 의미 있는 목표와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향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는 실력입니다. 당연히 실력을 갖춰야겠죠? 나의
리더를 잘 돕고 그리고 우리 팀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실력을 당연히 갖춰야 되는데 근대에 들어와서 참모의 지위를 최초로 확립한 조직인 독일의 프로이센의 육군을 보면 그 참모의 후보자를 평가하는 기준이 능력과 의욕을 가지고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참 적합하다 하는 사람은 능력은 크고 의욕이 작은 사람. 이 사람은 절대 안 된다라고 했던 사람은 능력은 작으면서 의욕이 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능력은 없는데 의욕이 크기 때문에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확률이 커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일을 하면서 실력을 갖추는 건 굉장히 당연한 일인 거고요. 이 실력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 한 가지가 우리가 디테일에 좀 더 신경을 쓰는 훈련들을 하면 좋지 않을까입니다. 이 삼성의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은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돼지 한 마리를 관리하는 원리와 네다섯 마리를 관리하는 원리는 똑같다. 그러니까 돼지 한 마리도 관리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업 한 마리를 관리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이 작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을 때 이 작은 일을 고객이 원하는, 그러니까 동료가 원하는 결과물로 만들어줬을 때에 내가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이 쌓여서 나의 실력으로 키워질 수 있는 것이죠. 네. 네 번째는요.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조직에서 예스만 외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계시는 사실일 건데요. 노를 외치는 것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냥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 있는 반대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안 있는 반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리더, 나에게 일을 요청하는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걸 요청하고 있는 것인지를 알아야겠죠. 네. 그래서 이 리더의 의중과 핵심 메시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5개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라고 이 책에서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경청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들어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메모를 하면서 듣는 것입니다. 메모를 하면서 듣다 보면 이 사람의 말을 내가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마케팅팀에 사람이 부족해서 공고를 내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리더가 이야기를 하는 것들 중에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질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채용 공고문의 담당 업무와 우대사항은 어떤 내용들로 넣을 수 있을까요? 질문을 하면서 부족한 내용들을 채워가고요. 네 번째는 확인, 디브리핑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러면 내일 오후 3시까지 채용 공고문을 업로드해서 보고하겠습니다. 라고 디브리핑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피드백을 하는 건데 피드백은 업무가 끝나고 그 상황에 대해서 공유하고 함께 피드백을 하는 겁니다. 현재까지 10명이 지원했는데 적합한 사람이 없어서 인재풀을 넓혀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피드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5가지의 단계를 통해서 정말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내서 그 핵심 메시지를 내가 실제로 실행해 주는 것. 실행하고 그것을 통해 함께 성과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5번째는 헌신입니다. 헌신. 헌신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조금 거부감이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약간 헌신? 했었는데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헌신은 무조건적인 자기 희생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성장에 최우선을 두고 조직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조직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가 성장을 해야 하는 것이고 처음에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이미 한번 내가 입사한 이 조직에서 성장하면 너무 좋잖아요. 내가 성장해서 또 다양한 영역들에 도전을 하고 또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성장하는 것에 초점을 둬서 조직에 헌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일을 하다 보면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네. 내가 이 조직에 얼만큼 있어야 되나? 내가 어디까지 버텨야 할까? 인내해야 되는 과정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드리고 싶은 노하우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는 일과 처한 사항에 감사하는 것. 이 나무 사진을 보면 뿌리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가 건강해야 위에 열매들 그리고 그 위에 나무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푸르르게 자랄 수 있죠. 네. 이 보이지 않는 것은 생각이고 결국에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행동이 보여지게 되어 있는데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뭐 쉽지 않은 일들도 있겠지만 그때 나의 생각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지금 내가 행동하는 것, 내 앞에 주어지는 상황들이 또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선택하는 것인데 저희 회사는 입사하고 3개월 동안 매일매일 그 날에 대한 AAR 피드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날에 대한 감사일기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봤던 저희 동료가 올린 감사일기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 감사일기를 보면서 제가 참 감동을 받았었는데 4가지에 대해서 감사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냥 감사한 것. 동료와 함께 즐거운 점심 식사를 했던 것. 저녁으로 샌드위치와 라면 국물을 먹을 수 있었던 것. 그리고 2번째는 당연한 것에 대해서 감사한 것. 3번째는 언덕에 대해서 감사한 것. 내가 조금 힘들었지만 이것에 대해서 감사했다. 마지막은 성공한 후에 감사한 것. 세상을 변화시키는 1000명의 경영자들의 코치로서 삶을 살아간다. 내가 나에게 다가올 그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것이 감사라는 것이 내가 지금 주어져 있는 그 상황을 보는 관점과 시각을 달라지게 할 수 있는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던지고 싶은 질문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상황에서 감사한 것 3가지는 무엇인지를 질문하면서 마치고 싶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화, 그리고 자기 주도성, 실력, 대안, 그리고 헌신까지 5가지의 팔로워십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들려주셨는데 사실 이건 순서라기보다는 선택지이기도 하고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5가지 중에 나에게 오늘 좀 필요한 거, 또 내가 앞으로 개발해야 될 거, 누구든지 팔로워거든요. 모두가 팔로워기 때문에 그걸 발견해가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댓글 질문 하나 하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정성윤 회원님께서 팔로워십을 기를 수 있도록 리더들이 많이 보시니까 경영자와 리더들이 많이 보시니까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하나하나 가르쳐줘야 되는 게 맞는지 팔로워십을 키울 수 있게 리더가 도울 수 있는 사례 이야기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저는 결국에는 그 개개인의 개별성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팔로워십을 갖추고 있는 정도가 다를 거고 유형이 다를 텐데 그 사람이 그러니까 리더가 원하는 이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팔로우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원하는 행동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 맞춰서 보여지는 그 행동에 초점을 맞춰서 피드백을 해주고 그렇게 팔로워십을 갖출 수 있게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조직에서 이 팀원과 함께 갈 수 있는 건 또 리더십의 리더십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리더십을 발휘할 때 개별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유형에 맞춰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것, 그 사람의 특성에 맞춰서 피드백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도 리더들한테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관찰해서 그 사람이 개발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맞는 이야기들, 그 사람에게 필요한 목표 관점에서의 소통들 이거 많이 하라고 좀 강조해 드리는 편이기도 하니까 개별성에 맞게 그 정도와 유형에 맞게 그렇게 해 가시면 좋겠다. 오너 미팅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로 좀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에도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마지막으로 또 격려의 메시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남을 따르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누군가를 따르는 것을 잘 했을 때 리더가 될 수 있고 내가 나의 리더를 잘 따라서 그 사람과 함께 성과를 냈을 때 다른 동료들도 나를 선망하고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팔로워십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은 충분히 갖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팔로워십을 통해 여러분들의 또 다른 리더십을 발휘해 보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팔로워십을 통해서 리더십을 개발하는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남을 따르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쇼미더 지식은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쇼미더 지식은 사랑입니다.